여기 작성된 내용은 GitHub를 참조하십시오. 어, 여기 CSV 파일 이름이 있고요. 제가 여기 링크를 이미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이 링크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만 복사를 하시면 read CSV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파일 경로 여기 링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다스에서 read CSV 하시면 되는 거죠.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파일에서 15개 줄은요. 문서에 대한 그 파일에 대한 CSV 파일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문서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SV 파일을 만들 때 읽어드리면 안 될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read CSV에서 파라미터를 하나 찾아보시면, 파라미터 찾아보시면 몇 개 줄을 건너뛰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국토교통부에서 CSV 파일을 만들어줄 때 텍스트 파일의 인코딩 형식이 UTF-8이 아니에요. UTF-8이 아니라 EUC-KR이라고 하는 인코딩 타입으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줘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는. 그래서 read CSV를 할 때 인코딩을 설정하는 파라미터 찾으셔야 돼요. 아마 저희 이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세 번째는,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텐데,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이 숫자 타입이 맞느냐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아마 특별하게 파라미터를 따로 설정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다 만들어졌으면, 뭐, 헤드로 몇 개를 출력을 해본다거나, 테일로 뒤쪽에 있는 거 몇 개를 출력을 해본다거나, 인포로 행과 열의 개수, 널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다거나, 숫자 타입이 있으면 디스크라이브로 그 기술 통계량들을 본다거나 등등등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겠죠. 음. 뭐 그렇게 그리고 뭐 서울시는 몇 개가 나오느냐 뭐 아니면은 뭐 광역시도는 몇 개가 나오냐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데이터 프레임이 제대로 만들어졌느냐를 확인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그 만들어 보면 시군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컬럼이 있을 거예요. 이 시군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컬럼에 들어있는 값들은 문자열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광역 시도별로만 아파트 가격을 분석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분석하고 싶다. 인천광역시만 분석하고 싶다. 뭐 제주도만 분석하고 싶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광역시도만 저장하고 있는 파생 변수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컬럼 이름은 프로빈스. 그리고 시군구에 들어가 있는 값들 중에서 첫 번째 값. 그거를 파생 변수로 만들어 보자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파생 변수 프로빈스에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보자는 얘기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으면 이 두 번째. 그러면 구가 나오겠죠. 광역시인 경우에는 여기가 구가 나오는데, 도인 경우는요, 시나 군이나 구가 될 수도 있어요. 시나 군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해남군, 무슨 무슨 시가 아니라 무슨 무슨 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는 시일 수도 있고,
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시나 군이나 구 이름을 저장하는 거를 카운티라고 하자. 카운티라고 하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자열을 잘라내서 카운티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자 해요. 그러면은 광역 시도별로도 우리가 그룹 바이 통계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시군 구별로도 통계를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룹 바이를 하기 위해서 파생 변수들을 더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중에 아마 계약, 년, 월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잘라서 이걸 잘라서 year라고 하는 컬럼, month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자. 아마 우리가 만들었던 제가 드린 파일에는 2025년 4월이라고 들어 있을 거예요. 2025년 4월이라고 들어 있으면 연도는 2025. 얘가 year 컬럼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얘가 year 컬럼으로 들어가면 되고 사라고 하는 게 month라고 하는 컬럼, 컬럼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의 컬럼을 가지고서 두 개의 파생 변수를 만들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군구라고 하는 컬럼 하나를 가지고서 프라빈스와 카운티를 만들자고 계약 연어를 가지고서 이어와 먼스를 만들자예요. 어,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에서는 사실은 이 변수들은 사실은 필요 없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분석하겠다라고 하시면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2025년도 3월 자료도 다운로드 받고 2월도 다운로드 받고 1월도 다운로드 받고 만약에 그렇게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연도, 여러 개의 월들을 다운로드를 받는다 그런다면 이런 파생 변수가 있어야 연도별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의 변화 이런 것들 볼 수 있을 거고 월별 실거래가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달의 가격과 올해 같은 달의 그러니까 뭐 작년 4월과 올해 4월 뭐 이런 거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비교가 필요하다면 이런 파생 변수가 있는 게 편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하나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파생 변수가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한번 파생 변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여기는 9예요, 9. 제가 잘못 썼네요. 어, 카운티라고 하는 파생 변수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뭐 강서구, 강남구, 강북구, 뭐 등등등, 뭐 용산구, 서초구, 뭐 이런 식으로 구라고 하는 값들이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만 구별, 아파트 개수, 아파트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카운티 변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광역시도별, 그냥 광역시라고 하지 말고, 광역시도라고 할게요. 광역시도별 아파트 가격이란 얘기는 뭐냐면, 무슨 파생 변수를 이용하시는 거냐면, 이거는 프로빈스 파생 변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빈스별로 아파트 가격은 몇 개가 나오고, 평균은 얼마고, 최소값은 얼마고, 최대값은 얼마냐. 이거를 찾아보자 해요. 이걸 찾아보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84제곱미터라고 요렇게 그 첨자 보여주는 게 요런 뭐예요? 이런 거고. 여기서는 그 아파트 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파트 면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여서 그 면적들 중에서
소형 평수도 있고 대형 평수도 있고 작은 아파트, 중간 아파트, 큰 아파트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제가 선택한 거는 요 사이의 아파트를 선택을 했어요. 보통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뭐 공공 분양이나 민간 분양을 할 때 제일 많이 분양하는 그 아파트의 사이즈가 뭐 방 세 개 마루 하나 뭐 요렇게 거실 뭐 이렇게 있는 그런 아파트인 경우에 보통 84제곱미터 근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중형 아파트 혹은 생애 최초로 구매할 때 가장 많이 구매하는 아파트 평수가 84제곱미터여서 84제곱미터와 그거보다 조금 큰 녀석들. 그래서 요 아파트들이 어떤 가격, 어떤 매매가, 어떤 실거래가, 평균 최저가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얘랑 또 다르겠죠. 전체에서의 최소값 최대값과 어떤 특정 면적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은 또 좀 다를 거예요. 음. 그리고 밑에는 여기는 광역시도. 여기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니라 광역시도별, 그러니까 프로빈스별이에요. 프로빈스별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들 중에서 이런 거를 해보자. 결과들을 출력하실 때, 뭐, 내림차순, 오름차,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렬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시간은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뭐 전혀 감도 못 잡겠다. 뭐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리거나 뭐 한두 줄 먼저 작성을 해주거나 해드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